합시다. 39번 40입니다. 좀 어렵던데 39, 40.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자, 갑니다. As a general law, 뭐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이건 밑에 써 있어. pertinent는 관련 있는 주석에 있지.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먼저 만들고 해석을 할게. 우선은 천천히 해봐. As closely as possible 이렇게 묶어봐. 괄호로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correspond to 밑줄. 이 표현 익숙하지? 뭐뭐와 일치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다. 그 다음에 the way 뒤에 in which, 자 이거 괄호 열고. 그 다음에 to which가 있잖아. 근데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괄호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닫아야겠지. 이렇게 생긴 문장이야. 자, 그럼 이제 해석합니다. 해석 한 2번 정도 해볼게. 자, 더 좋다. 만약에 당신의 디피니션이 가능한 밀접하게 그 방식과 일치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디피니션이 그 방식과 가능하면 이렇게 밀접하게 일치한다면 더 좋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꾸미지. 어떤 방식이냐면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일종의 토론에서. 근데 어떤 토론이야? 당신의 주장이 관련 있는, 여기 밑에 관련 있는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당신의 주장이 관련 있는 그 토론에서. 자, 이러면 일단 해석은 끝났어. 자,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뭔 내용인가?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이야 이게? 해봤어? 자, 한 번 더 읽어볼게. 일반적으로 당신의 디피니션이 가능하면 밀접하게 그 방식과 일치하면 좋아. 어떤 방식과 일치하면 좋아? 너의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 토론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면 진짜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되게 이렇게 어지럽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 근데 사실은 글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원래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수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최대한 쥐어짜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최대한 쥐어짜서. 뭐가 있을까? 뭐라고 하면 좋지? 머리가 하얘지네. 예를 들면, 자, 정의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필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해봐. 필기는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피니션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피니션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디피니션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디베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디베이트를 하는데 디베이트의 주제가 정의야. 그러면 이 디베이트 속에서 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랑 내가 가지고 있는 디피니션이랑 일치하면 좋아, 안 일치하면 좋아? 일치하면 좋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디피니션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에서의 그 단어의 디피니션과 일치해야 좋은 거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근데 만약에 나는 정의를 요러요러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는 요러요러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토론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 일단 요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음 거. 자, however 세모 한번 치시고. 자, 하지만 there will be occasions. 자, will be가 동사고 occasions는 주어입니다. occasions는 뭐 상황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닫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건 해석지를 좀 보시면은 자극하는 정의라고 나와 있지. stimulate가 자극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자극하는 정의. 자, 일단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거 가주어 진주어를 눈여겨 보시고 적절해. 심지어는 필요하기도 해. 적절해. 필요해. 뭐 하는 게 필요해? 특별한 use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기도 해.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뜻이야. 단어 열심히 외운 사람들은 아마 본 적 있을 건데 어떤 용어를 만들다 이럴 때 코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용어를 만들다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겠지.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뭐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자극하는 정의.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어를,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한 그런 오케이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말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however 기점으로 해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definition이 토론에서 말하고 있는 definition하고 일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however 뒷문장에선 뭐라고 하냐면은 가끔 그 어떤 스페셜 유즈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때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스페셜 유즈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랄까 예외를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은 however가 성립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definition이 그 토론에서 가지고 있는 definition과 같으면 좋겠어. 일치하면 좋겠어. 근데 가끔씩은 좀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때도 있겠어. 이러니까 however야. 복습하면서 예를 한번 고민을 해봐.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다음 거. This would be the case where 관계부사 계속 나오네. Where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a distinction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복잡한 게 뭐냐면 여기 distinction 이걸 선행사로 잡아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아마 삽입절이라고 배운 사람이 있을 거야. You think를 이렇게 잘라내봐. 이거를 삽입절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거 근데 내가 지금 배웠지 하고 넘어가면 조금 무책임한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안 하긴 좀 찝찝해서. 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요것처럼 이제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 요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거든.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지금 이 문장이 요거거든. 근데 해석할 때 나는 뭐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가리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 그리고 나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뭐 굳이 두 번 하냐 번거롭다. 근데 두 번 하지 않고 한 방에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가 동사 하기에 뭐뭐 한 요거 이렇게 꾸미면 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사실 결론은 똑같은데 주어가 동사하기에 동사 한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너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distinction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해석할 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참고로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 주어가 없지.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This would be the case. 이게 어떤 경우일 거야. 어떤 경우냐면 관계부사로 수식을 해서 현재의 어휘가 구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일 거야. 근데 어떤 구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현재 어휘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재 어휘가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내용 봐봐. 디스가 뭐야? 디스. 이게 뭐냐면은 특별한 유즈를 만들어내는 게 디스야. 특별한 유즈를 만들어내. 근데 왜 만들어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로는 그게 구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유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이렇게. 이해 안 되면 이따가 복습할 때 얘기하시고 피드백 할 때. 넘어갔어. For example, 네모 치시고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that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일반적인 언어에서
that describes a memory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여기까지 이렇게 닫을 건데 문장 구조가 진짜 복잡하게 나와서 난 재밌거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건데 우선은 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이렇게 갈 거야. 이 term이라는 단어가 선행사로서의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냐면 어떤 메모리를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 근데 그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냐? 반드시 memory of something, 어떤 something에 대한 메모리가 아닌. 근데 어떤 something이냐면 한 번 더 꾸며. 어떤 something이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잠깐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괄호 각괄호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메모리는 반드시 아닌. 천천히 한번 볼래? 한 10초 정도 볼까? 머리로 돌려봐. 서희야 이거 이해돼? 말? 내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바로 설명해 줄게. 자 보세요. 내가 있어. 친구가 있어. 친구하고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어제 친구가 나한테 그런 거야. 나 롯데월드 갔다 왔어. 근데 롯데월드 갔다 왔는데 뭐냐 그 프렌치 레볼루션을 탔는데 모자가 날아가가지고 너무 곤란했다 라는 경험을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내가 어제 친구랑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겠지. 뭐냐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모자가 날아간 경험을 했구나. 그럼 나도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메모리는 내 거야, 친구 거야? 친구 거잖아. 내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메모리라고 불러도 돼? 내 거 아닌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에서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우리 요거 없어. 이거 없어. 근데 이게 어떤 메모리를 묘사하냐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메모리는 아닌. 됐어? 자, 내가 이해를 위해서 이거를 질문의 형식으로 해볼 테니까 나냐 친구냐를 한번 대답해봐. 나냐 친구냐? 이 상황 이해됐지? 자, 여기 보세요. 자, person, 나야 친구야? 나지, 그치? 나지. 그러면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가지고도 한번 대답할 때 활용을 해봐. 그러면 모자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게 뭘까? 모자를 잃어버렸던 그 경험. 이게 메모리, 그거겠지.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게 없는데 사실.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메모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유즈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for example 다시 한번 내묻혀보자. Such a thing would occur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그러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너의 메모리를 공유한다면, 이건 어렵지 않다. 어떻게든 내가 너의 메모리를 공유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얘는 약간 어법 문제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가정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가정법. 일단 여기 보시면 w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정법 과거로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if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거든. 과거 동사를 쓰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의 일반적인 포맷이거든. 근데 요거를 만약에 뭐 이거는 그대로 냅둔다 치고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릴 이유는 없어. 왜냐면 가정법 과거라는 어법 자체는 과거 동사를 쓸 거야 라는 게 전부거든. 과거 동사 썼잖아. 이거 잘못된 거 없다고. 근데 다만 동사 원형으로 변하겠지. 조동사니까. 근데 이 동사 원형은 사실은 과거 동사였어 라고 말한다면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어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야. would 동사 원형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could 동사 원형 요게 그거라고. 가정법 과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반드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나왔을 땐 틀리지 말자라는 의미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어법을 하나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내용 다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의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다면 하고 이제 부연 설명 갑니다.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but this would not be something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가지고 있어. 어떤 메모리 타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메모리 타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험에 대한 기억 이렇게 할까? 경험에 대한 기억. 내가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에 대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something에 대한 게 아닐지도 몰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될 거야. 이쯤 왔으면. 다음 문장. To call this a memory. 자,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는데 부르는 것은 이것을 메모리라고. 이걸 부르는 것은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했어. 근데 그걸 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이 코인드, 만들어냈어. 특별한 용어 쿼지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냈어. 뭐 유사기억이라고 나온 것 같아. 밑에서 보면 유사기억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뭐 하기 위해서. Refer to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 이런 것들을 부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설적인? 해석에는 가상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가상의 메모리와 같은 경험을 칭하기 위해서 쿼지 메모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요거겠지. 유사기억. 이게 주제지. 쿼지 메모리. QUASI 메모리. 이게 주제거든. 키워드를 하나만 딱 골라라라고 하면은 우린 유사기억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이다. 경험하지도 않은 걸 기억한다. 이게 말이 웃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에 글 초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 글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여기까지 할게. 이해 안 되는 거는 이따 피드백 할 때 얘기를 하면 좋겠고. 자, 일단은 40번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Quite often the interaction between groups is socially unequal. 자, 매우 자주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룹끼리 상호작용하는 건 불평등해. 그리고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이것은 어떤 사실에 반영되어 있어. 어떤? In many cases, borrowing of words or constructions goes mostly or entirely in one direction from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s to the less favored one. 여기까지 가서 닫으면 돼. 자, 해석을 해보면은 그룹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해. 그러니까 어떤 두 그룹이 상호작용을 할 때 한 그룹이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어떤 사실에 반영되어 있냐면
많은 경우에 단어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그 구성을 빌린다고 하는 건, 단어를 빌리거나 그 구성을 빌리는 건 주로 또는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 어디에서? 더 강력한 그룹 혹은 더 프레스티지어스한 그룹에서 덜 favored한 그룹 쪽으로, 그러니까 힘이 약한 그룹 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혜택을 덜 받는 집단 쪽으로. 뭐 법적으로 보면은 요 그룹에 대한 대명사가 원이겠지. 요 원은 이제 그룹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영어를 쓰는 국가, 뭐 미국이라고 한번 쳐보자, 편하게. 그리고 한글을 쓰는 한국이 있다 라고 할 때 언어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동해 안 해? 이동하지. 이렇게 이동해 안 해? 안 하잖아. 얘네가 더 힘이 세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어니퀄하단 말이야. 이 두 관계는 이퀄한 관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빌려 쓰고 어떤 말의 구성을 빌려 쓴다고 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단방향 이동. 미국 애들이 쓰는 말 우리도 따라 하지.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을 미국 애들이 따라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뭐 해봤자 뭐 있겠어. 뭐 K 열풍, K 팝 이런 거 말고 못 쓰겠어.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쓸라나?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주 사소한 예외적인 부분일 거고. 다음 거. The languages of socially subordinated groups. 언어는 사회적으로 하위 그룹인 언어는, 사회적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그룹의 언어는, 해석이 뭐라 나오냐? 해석에는 종속된이라고 나와. subordinated. 종속된, 하위의 이런 뜻이야. 사회적으로 종속된 그룹의 언어는 이제 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may from quite an elderly period of contact provide에서 요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잘라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may가 조동사잖아.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지. 그렇죠. provide인 거야. may provide야. may provide. 그 다음에 from quite an early period of contact면은 접촉 초기부터라고 해석하면 돼. 영어와 한글의 접촉 초기부터, 꽤나 초기부터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돼. 접촉 초기부터 제공합니다. terminology, 용어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어떤 물체나 어떤 관행에 대한 용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걸 꾸며서 with which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s or previously unfamiliar. 그 더 강력한 그룹의 스피커들이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자, 이거 정리해줄게. 칠판 봐봐. 일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단방향적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이해가 됐지. 근데 가끔, 아주 가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용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너네 말해도 소리 안 들어가거든. 김치 좋다. 온돌 이런 거 있겠다. 김치, 온돌. 근데 김치나 온돌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왜 넘어가는 거야? 미국에서 이거를 접한 적이 없고 이게 낯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지.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이거 오래 갈까? 오래 안 가지 않을까? 혹은 만약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등장한다면 얘는 되게 손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유약한 존재인 거잖아.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종속된 그룹의 언어는 한글이야. 얘 한글은 김치라는 용어를 제공해 줄 거야. 여기 나왔지. 그 물체 김치라는 용어를 제공해 줄 거야. 근데 그 김치가 뭔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김치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달할 거야. 그런데 the effect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그 방향으로의 접촉의 결과는, 접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용어가 넘어가는 걸 말할 건데 그게 may not progress any further than this. 이것 이상으로 더 발전하진 못해. 딱 여기까지야. 그 이상으로 뭔가 더 발전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한글이 워낙 약한 용어이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재밌냐? 되게 잘 썼네. 자, 넘어가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as with the,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루그, language of Sydney, Australia,
The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earns from indigenous Australian languages into English. The fate of the language system is extinction after the obliteration of many of its speakers. 문장이 엄청 긴다. 자, as with는 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시드니의 다루그 언어처럼, 호주 시드니의 다루그 언어처럼. 그 다음에 The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earned from 뭐 이렇게 막 말이 되게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눈에 일단 이게 보였으면 좋겠거든. From A to B 이게 일단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인디제너스라는 말 자체가 토착의라는 뜻이니까 토착 호주 언어라는 뜻이겠지. 토착 호주 언어에서 영어로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earliest learns라는 단어는 좀 그 밑에 해석을 참고하면은 최초의 차용 출처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 최초의 차용 출처. 근데 이거를 최초의 차용 출처 이게 그냥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자. 론이라는 단어가 빌린다는 뜻이야. 그치? 그게 차용이겠지. 그 다음에 출처는 소스라는 단어가 출처로 해석이 됐을 거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어? 호주 언어에서 영어로 넘어갔어. 근데 그 호주 언어에서 영어로 넘어갔는데 애초에 출발점이 어디였어를 말하는 게 차용 출처가 표현하는 바라고 보면 되겠지. 호주 언어에서 호주 토착 언어에서 영어로 넘어갔는데 이게 최초의 출처가 어디였어? 여기였어. 됐지?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이렇게 권력이 없는 언어일 거 아니야. 되게 힘이 약한 언어였을 거야. 그래서 호주 언어에서 영어로 넘어간 최초의 차용 출처가 되는 다루그 언어처럼 요건 동격 이퀄이야. 이퀄을 나타내는 콤마, 동격 콤마. 그런 경우처럼 fate, 운명은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멸종이야. 뭐 하고 나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소멸하고 나서는 말하는 사람이 소멸해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 이거 대부분 아마 이해했을 건데 혹시라도 이해를 못했을까 봐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들어봐봐. 여기 보면은 다루그 언어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인디제너스라는 단어를 쓴 걸 보니까 이게 아마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지 않았을까 싶어.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였는데 이게 이렇게 뭐 전달되고 해서 어쨌든 영어로 들어갔나 봐. 근데 호주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최초의 차용 출처가 되는 그 호주 원주민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워낙 작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언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잖아.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져 버렸고 그 언어가 가지는 힘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을 거고. 자, remainder. 요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남아있는 것들로 해석을 할 건데 해석해 보시면은 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shift 어디로 바꿨다. 어디로 전환했다. 영어의 그 변종으로 variety를 변종이라고 해석을 했어. 변종. 영어의 변종으로 다 바꿔버렸어.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o had suppressed them.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로. 이것도 동격 콤마야.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도 영어의 변종으로 다 자기의 언어를 바꿔버렸어. 근데 영어의 변종, 그게 뭔데? 나를 억압하던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를 억압하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나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힘 센 언어, 힘 약한 언어, 이동의 방향을 논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고 우리 피드백 합시다.